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종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고요. 많이들 알고 계실 만한 종목이고, 최근에 더욱더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과 가장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역시도 견조한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평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에 앞서서 트럼프 1.0, 그러니까 1기죠, 1기. 1기 때의 에너지 정책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빨간색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자료를 좀 찾아서 붙인 거고요. 일단은 슬로건은 화석연료의 규제 축소입니다. 그리고 석유도 생산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역시도 LNG 수출 활성화. 파리기후 협약은 이미 탈퇴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2기 때로 넘어오면서 바뀌었느냐? 전혀 바뀐 게 없죠. 예, 기후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친환경 기조 전면 뒤집어서 파리기후 협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탈퇴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1기 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원유와 가스 생산을 늘리고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붙은 부분들이 바로 요거죠. 원전을 증설해서 에너지 가격을 인하를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부분에서는 IRA 폐지로 인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그리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축소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트럼프 2기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상당히 지난 4년 동안과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면서 보낼 4년 동안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틀 자체는 상당 부분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안에서 오늘 얘기를 해드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 추이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투자자들과 함께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죠. 2019년도에 4,400달러, 4,400만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590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6천만 달러, 8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SMR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동조화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에너빌리티,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 부분들 그리고 수주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나발이죠. 가나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기사를 제가 일부분을 제가 지금 발췌를 지금 해갖고 왔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SMR 12기가 수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 등을 통해서 뉴스케일 파워의 SMR 주요 기자재 등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원자로 소재 제작 등을 수행을 하면서 뉴스케일 파워의 협력을 강화를 해왔던 여러 가지 이력들을 놓고 봤었을 때 상당 부분 SMR 사업의 진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 추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여기에서의 수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많이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4년도 한 해가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AI 산업 투자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해가 2024년도인데 이 시기가 지나오면서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첫 번째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세계적인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AI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SMR 기업들과의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해 있는 SMR 사업에 대한 성장 속도라든지 그리고 그 주요 뭔가 이제 매출을 내려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이 SMR에 대한 중요도를 깨우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다양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원전 산업 그리고 그 원전 산업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었을 때 SMR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기에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상황들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섹터군들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그렇게 높았던 상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보시게 되면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한 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뭐 올라가는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들, 상승하는 섹터군들과 하락하는 섹터군들,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섹터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섹터들이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좀 나와줬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월 달을 지내면서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보여줬던 YTD 기준으로의 고점이 한 24,000에서 25,000원 정도 선이라고 하게 되면 이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는 뭔가 기틀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YTD 기준의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던 뭔가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 정책적인 모멘텀에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 전방 기업들의 투자가 집행이 됐었을 때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시장에서 인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은 당분간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뭐 제가 뭐 대략적인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좀 디테일적인 부분들,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좀 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한 번씩 또 좀 찾아보시게 되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